안녕하세요. 바브라운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997년 IMF는 그야말로 외환보 요구가 앵꼬가 나면서부터 완전히 국가 채무 불이행, 기본적으로 달러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소실이 되면서부터 발생했던 그야말로 국가적인 경제 대재난이었죠. 불과 2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불가라는 말을 쓰는 것도 거의 한 세대로 계산이 되는 30년이 채 되지도 않는 일이란 얘기죠. 이때 한국이 이 기업 부채 외에 가계 부채까지도 지금처럼 양다리를 걸쳐 있었으면 거의 절단이 났을 건데, 다행히 당시 이 가계 부채는 지금에 비해서 거의 없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좀 양호한 편이었죠. 미친 듯이 몰아치는 부채 문제가 일반 가정에선 그리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업 부채 청산위에서 가계로부터 지갑을 열어서 금모으기 운동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렇게 외환이 조금씩 나라 곳간에서 소실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것만큼 구멍 뚫린 재정 악화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외환 보유고에 대한 걱정이 최근에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이 환율 때문에 다시 1997년도의 망령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는 불안한 분위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도 지금 달러 추세가 거의 환율 방어에만 올인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외환 동향 보고서 보면요, 2024년 10월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 전월 대비 51억 달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원화로 따지자면 6조 9천억, 거의 7조에 가까운 외화가 말라가고 있다는 건데, 파이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규모가 7조 원에 가까워서 상당히 빠르게 외화가 잔고에서 빠져나간다는 걸 느끼게 되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예비용 자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원화 가치가 밀리니까 달러 가치가 이걸 빨아들이는 거고, 동시에 중앙은행에서 방어해야 하는 원화 가치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팔아서 어느 정도 안정권의 원화를 세팅을 해 놔야 하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죠. 그리고 분야별 외화 보유액 감소한 걸 보면 기업 예금은 44억 달러 감소, 그리고 개인 예금 6억 달러 넘게 감소하고 있죠. 이런 기저의 환율 폭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봐야 하고요. 당연히 이건 금융 쪽에서도 여파가 나타나고, 국내 은행 역시도 54억 달러가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주자 외환 예금 동향이라는 게 당연히 수출 기업들이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 환전에 나서면서 이 차익을 실현해야 되니까 예금 잔고가 줄 수밖에. 그리고 개인 역시도 환율 폭등하면서 기존에 달러로 가지고 있던 돈을 환전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려 하니 개인 외환 예금도 줄 수가 있는 건데, 이건 단지 그냥 차익 실현 차원에서 예금 잔고가 줄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결국엔 이런 지류들이 모여서 전체 외환 보유고라는 커다란 강줄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결국엔 수익을 위해서 잔고를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선 수출 국면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아서 이걸 다시 금융 쪽으로 뱉어내기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쌓아둘 수 있는 달러 유보금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때그때 빨리빨리 털고 나가자라는 분위기 강한 거고, 개인 역시도 폭등하는 달러 등 위에 올라타서 가자라는 분위기가 일조하긴 한 건데, 그러나 전체적인 외환 보유고 그림으로 보자면 더욱 쟁여놓을 수 있는 외환 보유고 분위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허물고 나가려는 분위기와 일맥상통하는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1,400원 육박하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써야 하는, 이건 그냥 활활 태운다고 표현을 해야 되죠. 정말 무섭게 타오르는 이 달러라는 화염 속으로 무작위로 달러를 던져 넣어야 하는 건데, 환율 방어에만 최근에 4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8천억이 쓰였다는 얘기죠.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5일에 발표한 공식적 외환 보유액이 넉 달 만에 하락 추세 보이면서 거의 6조라는 돈이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해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한국 외환 보유고는 9위라는 랭크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보유량 이 감소폭이 확실히 줄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안심할 수준은 아니란 얘기죠. 외환 보유 액수를 보자면 1위가 중국. 역시 만만디아 중국이 비국가 대척점에 서 있지만 달러랑 부진장 뒤로 쟁여놓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틈새가 생기면 비집고 들어가서 달러의 파워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 영역을 무한대로 확대하겠다는 계산이 고스란히 깔려 있는 거고, 그 뒤를 이어서 일본이 달리고 있죠. 국민은 정말 악소리 날 정도로 절약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극악의 생활 수준의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일본은 나라가 부강하다라는 개념. 이것도 좀 어찌 보면 잘못된 거죠. 개인이 좀 풍족해야 나라가 강성하다는 것도 뭔가 좀 프라이드가 될 건데, 일본은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서 아무리 일본 자체의 자본 잠재성이 높아도 국민이 허덕인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거 1990년 버블 경제 때 된설이 지대로 맞고 개인 자산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절대로 방만하게 이 개인이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마저도 어찌 보면 일본 애들 시스템 안에 다 그냥 녹여버린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국가 외환 보유액이 일본이 두 번째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외환 보유액 1위와 2위는 뭔가 좀 쎄한 분위기가 재현이 되면 가장 방어막, 쉴드를 잘 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이 버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스위스가 겨우 끼어들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나라들 외에 한국은 지금 거시경제 부분에선 중국도 어렵고 일본도 어렵다 하지만 성장률 면에서 상당히 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외환 보유액은 환율 폭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개인, 기업, 외화 예금 동향이 미리 이런 선제지표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1997년에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보유액이 9위라는 단단한 체력도 중요하지만 외자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자본이 고이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라. 그래서 더욱 외환 보유고는 극도로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열심히 환율을 방어하고 쉴드치고 온몸으로 막아보지만 살짝 내려갔던 환율이 여전히 1396원 우뚝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400원 터치되는 부분만 그냥 육탄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다시 0.24%가 올랐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맴맴 물고 돌아가는 물레방아의 서론본론 결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물이 흐르면 물레방아는 두서없이 돌아가는 거지. 환율 방어가 지금 딱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끝이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강력한 달러 방어를 위해서 정처 없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가장 큰 구멍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계속해서 같은 물레방아만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달러 가치 지표가 되는 이 달러 인덱스, 오늘 살짝 내려가는 아랫계단 밟고 있는 짝다리 짚고 있어도 이 동네 깡패 마냥 다리를 달달달 떨면서 그 옛날 껌 씹는 포지션. 그러니 주변의 통화들도 다 쫄아가지고 자체 통화 가치가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상당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리는 시츄에이션으로 가게 되면 결국엔 외환 보유고 9위라는 랭크는 순식간에 뒤로 밀릴 가능성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화 가치가 밀리면 모든 면에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대표적 현상이 바로 지금 대출 규제 현상 아닙니까? 결국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부채라는 피레침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달러 가치의 급등은 일종의 번개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딱 하고 내리치게 되면 바로 다른 곳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부채 문제 쪽으로 쏙 하고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높아진 환율은 은행 금리를 태울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 가지고 있어서 계속적 금리 상승 부분을 예민하게 건들게 될 겁니다. 1900조에 달하는 부채 문제 고스란히 번개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건데,
피뢰침은 뭐 땅속으로 분산이라도 시키지 뭐 고스란히 번개를 빨아들이는 이 피뢰침, 파급력은 뭐 거의 부동산에서는 내관을 건드리는 수준이 되어버리니 대출 안 나와서 집을 못 사요 라는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대출 창구가 자동으로 셔터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엔 부채 터지면 아무런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사방에서 봇물 터지듯이 뭐 엄청난 리스크들이 쏟아지게 될 건데 당연히 뭐 주택 소비 심리 줄 수밖에 없어요. 꽁꽁이라는 말이 뭐 딱 어울릴 정도로 지금 뭐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급 한파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 상급지 서초구도 최고가 거래가 5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 쪽에서 정말 뜬금포들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난데없이 뭐 10억씩 막 쭉쭉 오르던 신고가들 지금 뭐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등기도 없어. 이렇게 상급지들은 가격 면에서 뭔가 작업을 쳐야 집값을 더 띄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연한 곳들인데 이마저도 분위기가 여의치 않다는 얘기죠. 이제 뭐 최고가 거래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고요. 거래량도 급속도로 뭐 강남 쪽도 거의 대폭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 11월에만 22건에 그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세 거래량도 뭐 175건에 그치고 있고 이렇게 상급지 거래가 끊긴다는 건 결국 거래가도 치명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더 심각한 건 오르는 환율이 이런 상급지에 빚을 물고 들어간 부채를 여지없이 직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금리로 괴롭힐 거고 그 금리 부담 이겨내지 못하고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는 그냥 공식대로 가게 된다는 얘기. 그래도 강남 사구에서 거래량이 괜찮다고 하는 강동구 역시도 뭐 22건에 그치고 있어요. 11월 달. 거의 뭐 거래가 말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송파구 역시도 27건으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고요. 가장 그래도 뭐 활발한 거래를 이어갔던 헬리오시티가 뭐 꽉 막혀버렸으니까 뭐 답이 없는 거라. 그리고 노원구, 서울에서만 가장 많은 거래량을 가진 이곳도 50건에 그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역대급 거래 한파가 12월 들어서는 본격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집값 변동폭도 거의 악소리 날 정도로 엄청난 변곡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결국엔 대출 규제가 시중은행 금리 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최종적 확정안 결정이 됐습니다. 수도권 5억 아파트 디딤돌 대출 정확하게 5,500만 원 줄여버리는 대출 규제로 뭐 거의 정책대출 센터를 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까지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파이가 줄어들게 됐는데 그만큼 공적 영역도 지금 타이트하게 쪼이지 않으면 대외 환율 변동과 경제 상황이 부채 문제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12월 2일부터 본격 시행이 될 것으로 확정안을 내놨습니다. 아마 뭐 거의 뭐 지금 이 정도면 속도전 양상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까지 대출 규제에 나설 정도로 지금 상당히 대외 변화는 엄청나게 집값의 멱살을 잡고 뜰 정도로 급변 사태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정말 황금 같은 기회 잘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반백년 만에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기록거죠. 실질적으로 외환 보유고 감소 현상은 외환 예금 잔고가 비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만큼 기업과 개인이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고 결국엔 이건 환율과의 싸움으로 비화가 되는 건데 달러 강세는 트럼프 집권 5년 내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국내 부동산 부채 문제와 집값 문제를 직격할 수밖에 없는 공식대로 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후반부랑 복덕반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